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함께 하시죠. 주말에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지수가 4% 넘는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어요. 이제 돌아오는 새로운 주에 우리 시장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조금 고개를 들면서 우리 시장에 부담을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는 또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시장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요. 대표님께서 이제 2025년에서 2026년 전망을 바라볼 때 이번 시장 굉장히 큰 상승이 상반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던 분이죠. 오늘 같은 또 시장의 큰 하락이 있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종목으로 조금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하락을 조금 피할 수 있을지 정확한 가이드를 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말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에 좀 무서울 수도 있는 시장을 함께 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모셔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네. 고민과 또 이런 네.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무거운 분위기로 마감을 지었거든요. 오늘 좋은 전략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한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보다가 잤는데, 그래도 우리는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월요일 날 좀 커버가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뭐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0% 이상 또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실상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뭐 크게 그냥 하락도 아니고 크게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미 벌어졌잖아요. 이걸 우리가 주말에 걱정한다 한들 사실 이 결과값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걱정 좀 덜어 놓으시고요. 일단은 뭐 월요일 날 맞고 주말은 좀 편히 쉬시고 월요일 날 또 맞으면서 또 시장 보면서 같이 한번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절대 시장은 포기할 구간은 아니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때 또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봐야 할지 많이 함께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에 좀 포인트 맞춰보겠습니다. 시장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어떤 종목이 또 수혜를 받을 것인지, 여기에 따른 종목들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까 월요일에 강세를 보일 만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 어떤 종목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종목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방송 시간 이외에 시장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런 포인트들 대표님께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샵 3772번으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7777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저희가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M밴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장중에 대응 전략과 종목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방법도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욕 증시와 또 이번 한 주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시장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번 주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또 코스피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왔고요. 또 마이너스 3.83%로 이번 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마무리가 좀 졌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그러니까 코스닥이 사실상 좀 피해가 좀 크죠. 지난주도 거의 한 마이너스 9%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 주도 뭐 마이너스 6%.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2주에 걸쳐서 지수가 15%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이 코스닥 종목들은 대부분이 30% 이상 이렇게 아마 종목들이 좀 낙폭을 좀 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뭔가 딱 그 6월 3일인가요?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끝나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뭐 대형주들 다 이제 물량 정리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하면서 거래대금도 굉장히 좀 줄었어요. 뭐 물론 뭐 이전에 대비하면은 거래대금이 상당하긴 하지만은 거래대금이 좀 줄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꾸준하게 좀 외국인이 매도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점들도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는 있겠어요. 자, 일단은 미증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마이너스 4%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엄청난 하락인데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0%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업종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반반이에요.
절반은 올랐고 절반은 하락했다. 근데 기술주가 이제 그동안에 너무나도 시장을 견인하면서 크게 올랐다 보니까 기술주 낙폭이 좀 컸던 것이고 뭐 소비주든 뭐 등등 뭐 일부 소비주들은 또 상승하는 그런 또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오늘 낙폭이 좀 컸냐? 뭐 당연히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뭐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차익 실현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전망이 좀 있었어요. 고용 지표가 좀 생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좀 우려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식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금리가 주약입니다. 금리.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은 전쟁을 어떻게 보면 커버할 수 있는 또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 어쨌든 뭐든 우리가 뭘 하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올라 버리면은 이거는 좀 주시장에서는 어떻게 뭐 해결 방안이 안 선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전망이 좀 나왔는데 고용이 좀 깜짝 증가를 했습니다. 30년물 금리가 다시금 5%로 좀 올라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전에 막 삼성전자 뭐 그 파업 관련돼 가지고 막 이슈 나왔었잖아요. 그 성과금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30년물 금리가 5% 막 넘어서고. 근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 그 파업이 원만하게 좀 잘 해결이 되면서 동시에 또 30년물 금리가 5% 이하로 빠지면서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다시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또 제자리로 좀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 삼성전자 파업 때 막 하락했던 그 수치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다시 좀 돌아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좀 이슈가 좀 크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고용이 증가해서 지금 금리가 올랐어요. 그럼 고용이 좋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가 이제 늦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6월 16일 날 이제 FOMC잖아요. 그러니까 FOMC를 앞두고 그러니까 좀 이상했던 거 제가 이제 뭐 지난 계속 얘기 드렸는데 이 정말 중요 지표들을 앞두고 시장이 주식이 정말 이격도를 굉장히 가파르게 막 하면서 시장이 올라갔어요. 대형주들 뭐 등등등등. 이게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중요 지표에서 스크래치만 살짝 나더라도 이 대형주들이 아무리 대형주들이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크게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의 수급으로만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무너질 때 굉장히 강하게 무너진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서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올랐던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고용 지표가 올라간 걸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 이번에 고용이 좀 강세가 나왔던 것은 월드컵 영향이다라는 분석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고용이 증가를 해서 정말 금리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핑계거리를 잡았던 것이고 그동안의 이격을 굉장히 좀 높여가면서 올랐던 대형주들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좀 반등이 나오려면 어떤 시그널을 봐야 되냐? 다음 주에 이제 CPI, PPI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이 안 될 것이다라는 어떤 좀 강력한 그런 뭔가 메시지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CPI, PPI가 이제 하회를 해야겠죠, 예상치보다. 그랬을 때는 다시 또 돌려 세우는 굉장히 강력한 또 반등을 줄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사실 이 환율이 문제예요, 환율. 어쨌든 지금 이 고용이 증가를 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돈이 쏠리는 거죠. 국채금리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오르면은 일단 환율이 올라요. 우리 장에서는 그래도 1,540원대에서 마무리를 지긴 했어요. 근데 환율이 더 올랐죠. 지금 1,558입니다. 이거 환율을 지금 꺾을 수 있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오르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불가피하게 하락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코스피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8%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거 우리가 뭐 모른 척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싫어할 수 있겠 당연히 뭐 이렇게 빠진다 안 좋다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싫어하지만은 알아야 될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8% 하한가로 마무리를 졌어요. 그래서 뭐 더 빠질 자리도 없이 최대 폭으로 하락이 나왔다. 코스닥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6.5%입니다. 그래서 뭐 하한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크게 좀 낙폭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변화가 오는 거냐? 일단은 뭐 브로드컴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어요. 브로드컴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은 그래도 시장을 그 사상 최대 실적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은 한참 좀 못 미치는 실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13% 이상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브로드컴이 하락이 나온 것도 나온 건데 이 영향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특히 큰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막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 다 영향을 좀 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브로드컴이 크게 하락을 하고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음에도 다우 지수는 신고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금요일장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쨌든 이 순환매는 돌아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시장을 대형주가 이끌어간 시장이다 보니까 그 수급이 조금 뭔가 이제 소외받았던 주식들에 드디어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가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근데 진짜 타이밍이라는 게 참 진짜 그래요. 환율이 또 1,500원, 50원이 또 육박을 하면서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환율이 또 치면서 아무래도 환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올 수 없고 수급 자체가 투심이 좀 악화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일 거의 모든 섹터가 금요일 날 모든 섹터가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전일 하락이 나왔던 거는 환율의 영향이 좀 큽니다.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을 좀 보고 나서 좀 이제 시장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일부 세력들은 미리 좀 알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까지 사실 하락할 이유는 없었어요. 뭐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고 뭐 코스닥도 사실 오른 게 없는데 1,000포인트도 깨버렸잖아요, 코스닥이. 그래서 야, 이렇게 빼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슈를 찾아봐도 뭐 코스닥이 뭐 활성화 방안 이런 코스닥 활성화 방안 내놓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별다른 방안이 또 없었었고 그래서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정도 빼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을 미리 이제 주식을 컨트롤하는 세력들은 알았었나 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은 좀 크게 빠졌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늘 크게 빠졌지만은 우리는 미리 금요일 날 한 대 맞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뭐 월요일 날 큰 폭으로 하락은 나오겠으나 그래도 좀 덜 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의 그런 하락은 좀 피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21선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21선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21선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걸로 봤지만은 지금 이렇게 미증시에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월봉상 이 5선 있죠. 5일선 한 7,000포인트 초반까지는 사실상 열어둬야 됩니다. 코스피가 열어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격이 좀 말이 안 돼요. 1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1,100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리고 5월 달에만 코스피 지수가 3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격을 가파르게 좀 올라가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저점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고점에서 1%만 수익이 나도 이 수익이 1%가 아니에요. 막 이제 뭐 몇 퍼센트 굉장히 7, 8%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뭐 마이너스 5% 하락이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률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깎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단에서 변동성을 키워간다라고 하면은 보유자들은 그러니까 저점에서 보유자들은 수익이 나도 부담이고 손해가 나도 부담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산 사람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막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이 무슨 유행처럼 또 번져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유행에 또 굉장히 좀 예민하잖아요. 민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막 장투하려고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타하려고 들어오는 수급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심지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비싸잖아요. 단가가. 뭐 하이닉스 살려면 200만 원 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레버리지가 출시를 했다. ETF. 그 삼성 하이닉스. 이거는
몇만 원 주고 하이닉스를 살 수가 있는데 심지어 수익도 잘 가면은 2배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ETF 출시한 사람 잡아내야 된다. 이거 ETF 출시한 사람을 일단은 뭔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런 지금 하필이면 타이밍도 이렇고 이 ETF가 일단은 제일 큰 원인을 좀 차지를 했고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지는 와중에 지금 뭐가 생겼어요? 또 인버스가 생겼어요. 삼성하이닉스 인버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 보니까 인버스 엄청 사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음 주 어떻게 돼서 인버스를 또 사겠죠. 그러면은 그게 시장의 하락을 더 속도를 또 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코스닥이 문제예요. 코스닥은 사실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이 정도 수치라고 하면요. 우리 2022년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상단 더 빠지면은 이제 뭐 2021년, 22년 코로나 끝나갈 때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전쟁할 때 에코프로 미친 듯이 급등할 때 그 시점하고 지수 위치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환율로 또 달러로 변환을 시켜버리면은 뭐 그보다도 더 못 가는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말이 되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하락이에요. 근데 이게 이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ADR 지수를 좀 본다라고 하면 ADR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나누기 값이에요. 근데 이 ADR이 지금 몇입니까? 지금 우리 75 밑으로 빠지면은 굉장히 이 ADR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저평가돼 있다,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좀 보는데 지금 뭐 ADR이 한 65 정도 되나요? 65, 64, 65 이 정도로 정말 거의 역사상 최저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런 시점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ADR 수치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정말 지금 못 가는 주식들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많이 빠졌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뭐 판단을 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치도 이게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더 뺀다? 와, 이거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보자라고 하면은 장기 평선인 950선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돼요. 월요일 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줄지 안 줄지 여부는 또 봐야겠는데 와, 정말 과하다. 예, 정말 과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하락 원인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도대체. 왜 삼전 하이닉스만 가고 일부 종목들만 가고 그러니까 뭐 코스닥뿐만이 아니에요. 코스피도 실제로 뭐 못 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나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갈 만한 이슈가 있고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못 가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 삼성 하이닉스 ETF가 좀 생기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원래도 삼성 하이닉스에 돈 쏠림이 많았지만은 이 ETF로 인해서 더욱더 이 두 종목의 수급이 쏠렸다. 우리 한때 심할 때는 이 두 종목의 전체 시장 거래 대금의 90%가 쏠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있었는데 이게 딱히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또 실망 매물도 나왔었고 또 신용 반대 매매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중 최고치를 좀 찍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하락을 좀 키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반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야, 미장이 더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일단 다음 주 언제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상 어떤 종목이 올라가겠어요. 이 종목을 보세요. 이런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대한 설명 좀 더 드리면은 환율이 일단은 너무나도 올라요. 결국에는 첫 번째는 이 환율이 꺾여야 됩니다. 환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환율이 꺾여야 돼요. 환율이 꺾이려면은 일단은 첫 번째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주말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워낙에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지겨워요. 이제 뭐 한 3월 달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과연 또 뭐 협상을 주말에 뭐 합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것은 이 만약에 주말 합의 가능성이 주말에 뭔가 합의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월요일 날 반전될 수는 있다. 월요일 날 반전될 수는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5월 다음 주에요. CPI, PPI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고용 지표로 인해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장이 굉장히 크게 빠졌어요. 고용 지표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생기면서 빠졌다. 그러면은 이거를 금리 인상 이거를 불을 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꺼버릴 수 있는 거는 CPI, PPI다. 이게 하회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시장은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강력 반등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생긴다. 또 하나는 FOMC 일정이에요. FOMC가 다다음 주입니다. 6월 16일 날이에요. 근데 6월 16일 날 어쨌든 이 FOMC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봐야 시장이 좀 올라갈 것 같다. 다 봐야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강력 반등 시나리오를 좀 보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돼서 미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고 미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일단 하락을 하고 달러가 약세가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가 나오면 환율이 하락이 나오겠고 환율이 하락이 나오면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나오겠고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나오면은 그제서야 이제 한국 시장이 좀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좀 기대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가 이런 선행 지표들을 다 확인을 해야만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힘든 시장이 좀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시장이 좀 예상이 좀 되는데요. 요 어려운 좀 시장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인사이트 그리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 같이 이런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생방송으로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전달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같이 공부방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다음 또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일단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하락은 조금 예상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의 또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최석현 대표님이기 때문에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좀 도와드립니다. 장중에는 저희가 M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간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7777이라고 문자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고요. 답장으로 저희가 M밴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어요. 링크 들어오시면 M밴드로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장중에 시장 전략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종목이잖아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저희한테 샵 3772번으로 7777 적어서 보내주시면 M밴드 바로 가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아니면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셔도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주셔서 카메라로 여기 TV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한번 이렇게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화면에 링크 나오실 거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M밴드로 바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방금 안내드린 M밴드 들어오셔서 오늘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만 QR코드가 열려 있어요. 이 QR코드 이제 방송 끝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M밴드 입장 못 하시거든요. 방송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바로 한번 스캔해 주시고 M밴드로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 한 달간 주식 클래스에서 주말에 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6월도 또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기서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간다고 하니까요. M밴드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들 들어가시고 대표님과 함께 장중에도 대응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합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의 여전히 핵심 키워드는 반도체와 AI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내용 이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지표들, 모든 지표들이 좋게 나와야 그럼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표들이 좋게 나올 수 있냐 없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미국과 이 중국이 AI 지금 패권전 경쟁을 좀 계속해서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좀 심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막 중국이 미국을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많이 좀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는
챗GPT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중국이 실제로 미국 벤치마킹을 해서 뭐 딥시크도 막 이전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중국이 따라왔어요. 이 AI 모델 자체는. 그리고 근데 대신에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 뭐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한참 우위에 서 있지만은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중국이 상당히 강합니다. 사실 생산력 면만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보다 중국이 앞서요. 근데 기술력 차이도 사실 지금 미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도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국이 미국을 많이 지금 이 AI 패권 경쟁에서 따라 붙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견제를 하고 미국도 어쨌든 간에 뭔가 더 격차를 좀 벌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미국이란 나라는 뭘 하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승인을 봐야 되고 중국과는 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중국은 어쨌든 공산국가다 보니까 뭐 개인정보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이 나라에서 하고자 하면 쭉 밀고 그냥 방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뭔가 동의하고 뭐 절차를 거치고 통과해야 되고 하는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되게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밀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국과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 상장이 그냥 단순히 뭔가 어떤 뭐 우주선 만드는 회사 뭐 이런 회사로 좀 보면 안 되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정말 엄청난 큰 자본 이동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IPO를 통해서 걷어들일 금액만 본다라고 하면 36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 시 기업 가치가 2,200조예요. 2,200조. 2,200조는 그냥 우리나라 전체 연간 GDP보다도 높아요. 연간 GDP보다 높은 수치로 상장 기업 가치가 지금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스페이스 X가 수급의 블랙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돈이 전 세계의 모든 자금이 이 스페이스 X로 쏠릴 수 있는 그만큼의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뭔가 이 고용 지표도 문제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도 문제지만은 이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하기 위한 현금 확보일 가능성도 지금 많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스페이스 X가 상장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돈잔치가 벌어질지 모른다. 일단은 뭐 상장하고 나서 2, 3년, 4년 뒤에는 하락할 수 있겠으나 당장 상장했을 때는 이 스페이스 X로 인한 돈이 엄청나게 쏠려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스페이스 X의 상장의 의미를 보면은 단순히 뭐 화성 가려고 우주선 쏘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스페이스 X의 상장의 의미는 미중 AI 패권 구도에서 미국이 이기기 위해 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전 세계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계획도 여기에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자금으로 AI 기술을 성장시켜서 완전히 미국이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하반기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나빴을 때는 사실상 지금 뭐 미국 이란으로 인해서 표 투심이 굉장히 안 좋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미국 중간선거를 또 어떻게 따내기 위해 좀 승률을 또 높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라도 좀 살려놔야 되는 그런 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임명한 새 연준위원이 케빈 워시라는 자가 있잖아요. 이 자가 이제 6월 16일 날 첫 이제 FOMC를 겪는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특히나 트럼프가 직접 임명을 한 연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저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잘 됐다고도 좀 보는 것도 잘 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또 뭐냐면은 이 FOMC 전까지 시장이 막 지난 우리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에 정말 막 대형주가 네이버가 상한가를 가는 흐름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만약에 FOMC까지 지속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뭐 금리 인상 확정이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다시는 하반기에 상승을 꿈도 꿀 수 없는 아마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정말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거든요. 아, 이거는 고의적으로 이런 중요한 이벤트 이전에 작사를 내놓고 이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게끔 해놓은 다음에 이 기점으로 이걸 트리거로 작용을 시켜서 이때부터 하반기 쭉 상승 랠리를 이어갈 계획이구나. 사실 저는 이런 그림이 좀 보여요. 예, 단순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그림이 사실 보인다. 이거는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러한 패턴은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에 대한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나 원래 이 FOMC라는 이벤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겪어본 사람들은 이 금리에 대한 내용에 좀 뭔가 빠삭합니다. 이 전에 시장을 무너뜨리고 이거 발표하고 나서 시장을 반등시키고 이 패턴을 많이들 겪었어요. 투자자들은. 이전 우리 코로나 때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흐름이 눈에 보여요. 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 절대. 왜냐하면은 이게 안 올라올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도 못 드려요. 근데 이건 제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역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지수가 신고가를 뚫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주식도 아닌 그 지수가 신고가를 뚫었다는 것은 따라 붙어야 되는 신호. 근데 지수가 역사상 신저가를 찍었다라는 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싸다라는 거예요. 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포에 살아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은 주식을 정리할 때가 아니다. 포기할 때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명심하시고 당장 다음 주 수요일 날 CPI 나오고요. 목요일 날 PPI 나와요. 그 다음 주에는 FOMC 나오고요. 뭐 정말 많이 참아야 2주예요, 2주. 요 정도는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버텨서 힘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버티는 시장 속에서 어쨌든 저는 매일매일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단기성으로 그래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좀 제공을 좀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NHN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네이처셀 그리고 신세계 이런 종목들로 단기입니다. 한 1, 2거래일 안에 막 25%, 30% 나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도 좀 제공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소개 좀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내 최대입니다. 23,00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엠밴드입니다. 여기서 네이처셀, 신세계 같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여러분들이 장중에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 종목 받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엠밴드인데요. 엠밴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고요. 7777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엠밴드 링크 드리고 있어요. 이 방법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QR코드 여러분들이 직접 스캔을 해주셔도 됩니다. QR코드 여기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엠밴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려면 핸드폰 카메라로 여기 이렇게 한번 화면을 찍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화면에 링크 나오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엠밴드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주성 엔지니어링, NHN, 그리고 네이처셀, 신세계 같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대표님께서 다 여기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엠밴드 들어오셔서 이 내용들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만 QR코드 열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송 벌써 이제 한 15분 정도만 남은 것 같아요. 이 시간 안에만 QR코드 스캔해서 엠밴드 입장 가능하니까요. 돌아오는 주에 이 시장의 급락이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엠밴드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될 때 우리가 봐야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지금 저희가 23,00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국내 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송 시간 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함께하는 공간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 내용들 모두 무료로 저희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방송 시간 안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대표님 이제 오늘도 중요한 포인트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 또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까까지 시장에 대한 전망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망을 원래 이제 어제 밤에 좀 준비를 좀 해놨는데 오늘 미장
시장 결과를 딱 보니까 사실 이 뭐 전망에 대한 얘기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하락은 피할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 매수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왜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삼전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매도를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환차손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냥 종목을 들고만 있어도 환차손이 나버리기 때문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이 환율이 꺾이는 걸 봐야 돼요. 환율이 꺾이는 걸 보고 환율이 다시금 뭐 1,500원 초반대까지 와버리게 되면은 이때금 뭔가 추가 매수를 하던 뭘 하던 해야지 지금은 하는 족족 손해가 더 커진다. 이거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 두 번째로는 반도체가 사실 좋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25년도, 뭐 24년도부터 계속 여기서 방송을 했지만은 24년도, 심지어 24년도부터 5년도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 초부터 이 삼성 하이닉스 막 5만 원, 6만 원, 10만 원 할 때부터 그냥 계속 꾸준하게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어차피 2분기, 3분기 내년도 삼전 하이닉스 계속 좋다며. 그럼 빠지면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외국인들은 이걸 알면서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뭐예요? 이 내년도 좋구나. 내년도 좋다구나. 뭐 연말엔 더 좋다라는구나. 2분기 더 실적이 좋다라는구나.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개인들은 막 이 30만 원 위에서 삼성전자를 사고 200만 원 위에서 하이닉스를 막 사고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걸 미리 알아서 외국인들은 사고 앞으로도 좋아질 걸 알지만은 외국인들이 그 파는 것을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다. 근데 이건 투자라는 것은 매번 이 패턴이 좀 똑같아요. 우리가 이 금 사태도 똑같죠. 금도 여러분들 뭐 이 미국과 뭐 이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등등 중동 전쟁 등등등 할 때 막 금값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저도 막 보니까 종로에 가면은 뭐 금값이 막 엄청 올라서 뭐 금이 없어서 못 팔고 너도 나도 막 현찰 있으면은 그 은행에 있는 적금 깨서 이 주식 이전에 막 금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금도 지금 꺾이고 있죠. 금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뭐 실버도 갑자기 뭐 어떤 무기에 이 실버가 들어가고 뭐 한정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버 값도 막 엄청나게 폭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 글로 쏠리니까 좋다고 더 간다고 안전자산이고 뭐하고 1년 전에 샀으면은 이런 마인드에 그걸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부터 지금 막 쭉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고. 결국에는 이 투자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고점에서 이 사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익 실현. 그러면 보통 제가 아는 투자는 이런 시그널이 올 때가 보통 항상 고점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시그널? 반도체의 가치가 전 국민한테 알려진 순간. 전 국민한테 알려진 순간. 그러니까 반도체의 가치가 훼손이 된 건 아니에요. 여전하게 뭐 좋을 것이라는 거는 전망은 있지만은 수많은 개인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막 정말로 너도 나도 막 회사에 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심지어 뭐 중고등학생들도 삼전 하이닉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성과금 때문에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이상 사실 이거는 이제 고점일 수밖에 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이제 보통 이게 뭐 그렇다고 삼전 하이닉스가 뭐 이제로 이제 추락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여태까지 제가 투자를 해오면서 보통 이러한 시그널이 고점으로 보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상품이든 간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대로 삼전 하이닉스가 끝나냐?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1부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시장은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스페이스 X로 인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개인들이 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서 막
반도체의 가치를 알고 전 국민이 거의 좀 들어온 상황 아니에요. 그럼 뭐 바닥에서 샀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고점에서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막 다 집어 던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여기서 지금 어떻게 이제 집어 던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집어 던져서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어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싸 보이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시점에는 외국인들이 그거를 다시금 사들이겠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사면 안 된다. 예, 지금 사면 안 된다.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밖에도 이 젠순왕이 지금 한국에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아마 월요일 날부터 시장을 좀 봐야겠는데 젠순왕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기대감을 안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월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을 보고서 월요일 날 젠순왕 관련주들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반반 아니면 그 이상이 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젠순왕 관련주 중에 좀 괜찮은 종목을 우리가 좀 뽑자라고 하면은 로보스타를 좀 뽑을 수 있어요. 로보스타. 그러니까 로보스타가 이 LG전자 로봇주거든요. 그래서 로보스타가 이제 최대 주주가 LG전자예요. 그래서 LG전자, 엔비디아,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이 로보스타가 좀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젠순왕 관련주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이 양봉을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이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로보스타가 유일하게 금요일에도 굉장히 세더라고요. 금요일에도 유일하게 되게 센데 금요일에 제가 되게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이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로보스타의 거래대금. 로보스타의 거래대금이 1조 7천억이 나왔다. 1조 7천억. 사실상 이 자리에서 1조 7천억이 나왔다는 건데 나올 수 없는 거래대금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로보스타가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짜리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집도 이게 그냥 뭐 1,400억에서 1,400억짜리 회사가 뭐 1,700억 거래대금이 나왔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큰 수치가. 그래서 이 로보스타가 지금 이 상한가 찍고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데 젠순왕 관련주를 뭔가 내가 하나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로보스타가 굉장히 적합하겠다. 로보스타. 그래서 로보스타를 제가 다음 주에 공략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젠순왕 관련주 처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로보스타를 꼭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여기서 로보스타에 대한 실시간 사인은 안 드립니다. 아래 하단에 이제 QR코드 하나 열어드릴 거예요. 또 이 QR코드 여러분들이 찍고 입장을 하시면은 로보스타나 또 제가 몇 종목 준비를 해왔어요. 이런 젠순왕 관련주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공략을 좀 해볼 것인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대응할 수 있는 방 초대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QR코드 찍고 미리 입장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LG전자는 뭐예요? 주봉이 음봉입니다. 이건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점은 이 주봉이 음봉이었냐 양봉이었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LG전자는 음봉이었다. 그래서 뭐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은 반등이 나와도 큰 반등은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 빠르게 좀 넘어가면은 두산 로보틱스 우리 지난주에 했었어요. 두산 로보틱스 지난주에 해서 여기 단기간 60% 정도 상승은 좀 나왔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주봉이 양봉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주봉이 양봉이에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또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뭔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 요 정도. 근데 하나만 한자라고 하면은 로보스타를 해야 되겠고 이 로보스타의 사인은 아래 하단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실시간 공략 사인을 받아보실 수 있겠다. 그 밖에 뭐 삼성 SDS도 주봉상 음봉이에요. 보면 안 되겠고 네이버가 그래도 주봉상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할 건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디테일한 설명은 좀 피해가고 젠순왕 관련주는 딱 뭐다? 지금 로보스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네이버 딱 요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제가 정말 원픽으로 뽑고 있는 종목은 로보스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 하단 뭐 연락처로 여러분들 7777 문자 주셔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타 종목들 23,000명이 함께하는 엠밴드 들어오셔서 다음 주 한번 같이
같이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젠스당 CEO의 우리가 관련주는 로보스타를 가장 원픽으로 보도록 합니다. 로보스타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시장 하락이 예상되잖아요. 이럴 때 언제 대응을 해야 하는지는 함께하는 공간에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TV에 크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젠스당 관련주에서는 원픽이 지금 로보티즈인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 종목의 제일 정확한 좀 타점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함께하는 공간 입장해 주세요.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한번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찍어 주시면 여러분들 화면에 링크가 하나 나오실 거거든요. 영어로 된 그 줄 한번 나오실 텐데 링크 클릭해 주시고 엠밴드로 바로 넘어와 주세요. 지금 국내 최대로 주식 클래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3,00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방금 말씀해드린 종목에 대한 정확한 또 여러분들이 맥점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추가로 젠스와 관련주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로보스타와 두산 로보틱스 네이버 이외에도 대표님이 장중에 보고 계신 종목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료로 공유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카메라 한번 여기에 촬영해 주시면 TV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링크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링크 클릭하시면 엠밴드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입장해 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 로보스타, 네이버에 대한 정확한 타점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로 종목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법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7777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건당 100원 발생하는 샵 3772번 유료 문자입니다. 답장으로 저희가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만 QR코드 열려 있으니까 많이 입장해 주시고요. 시간 많이 남지 않아서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빨리 들어보도록 합니다.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젠스랑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안내해 드렸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그래도 시장이 이런데 이렇게 막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고 막 미국 시장이 막 마이너스 4% 빠지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근데 올라갈 주식은 올라간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올라갈 거냐를 지금 미리 좀 알려드리자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식은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오늘 보기 전에 제가 준비해온 주식이에요. 사실 상당히 좀 좋은 주식인데 미국 시장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빠지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다시 갖고 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너무 좋은 주식이긴 하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뭐 급락이 나오는 건 피할 수가 없겠다.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은 주식이긴 하나 일단 뭘 봐야 되냐면은 보험주를 좀 봐야 됩니다. 보험주. 그러니까 보험주 중에서 미래에셋생명이라는 이 종목은 단타성, 그러니까 단타성 그리고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보험주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또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후퇴되면은 보통 이런 보험주가 강세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보험주 특히나 미래생명이 미리 알았나 봐요. 이 세력들은 이 뭔가 차트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좀 들어와 있고 갈 준비가 좀 다 돼 있다. 미래에셋생명이.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 아마 월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미래생명. 또 하나 보면은 좀 안전형으로 우리가 보험주를 좀 안전형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화재죠. 그래서 보험계의 삼성전자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고환율 속에서도 외국인이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렇게 외국인이 삼성화재는 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외국인들은 이미 다 알았던 거죠. 이런 흐름들을. 이미 차트도 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속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은 이 삼성화재, 미래에셋, 뭐 생명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하나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상한가 후보입니다. 상한가가 예상되는 종목은 제주은행이 되겠어요. 제주은행.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막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이런 것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와 같이 실시간으로 공략을 해볼 겁니다. 하단 QR코드 열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한 1분 안으로 마감이 되거든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제주은행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시간 상한가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주은행이 우선 월요일에 상한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링크 나오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입장해 주세요. 이제 방송 끝날 시간이어가지고 입장 못 하시니까 입장해 주시면 제주은행과 로보스타,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의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 전략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로 저희가 23,000명 넘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입장해 주시고 다음 주 어려운 시장 대표님과 함께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식 클래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말씀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